노년의 사랑이 부끄러운 것일까? 이 질문은 70살 홍영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들 민호가 한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엄마, 이제 좀 조용히 사세요. 무슨 연애예요? 이 단 한마디에 영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그녀는 자문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란 걸. 정말 사랑이 필요 없는 나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어느덧 70을 넘긴 영자는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바쁘게 살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찾아오는 텅 빈 마음을 어쩌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5해가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 인사할 사람이 없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도, 책을 읽어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려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온기는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최인호 씨. 처음엔 그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자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인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나이가 70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20살 처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실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영자는 이제 알았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상담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빙긋 웃었지만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호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침에 잘 잤어요?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최근에 혈압약도 줄었다면서요? 김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영자가 묻자 김 상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정서적 교감이 치매 예방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영자는 이제 왜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허전함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알겠어요. 왜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지요.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박할머니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옛말이 맞았던 거죠. 나는 그냥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고 싶었어요. 78살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바쁘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똑같은 반찬인데 남편이 있을 땐 맛있었거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건 달랐어요. 복지관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자로서 가슴이 뛰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그 말에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예전처럼 격정적인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어 살아갈 따뜻한 인연을 찾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았죠. 동네 사람들 뭐라 할까?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지? 그렇게 마음을 닫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점점 더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자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인호와의 관계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옅은 립스틱을 발랐어요. 내일은 인호와 함께 전시회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교차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죠. 이 재킷이 좋을까? 아니면 카디건이 나을까? 영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파스텔 톤의 니트 카디건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침 일찍 영자의 집에 들른 큰딸 미경이 물었어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인호와의 만남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그냥 친구들과 전시회에 가기로 했어. 영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미경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 옷차림도 더 단정했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미경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이 먹은 늙은이가. 영자가 손사래를 치자 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은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 있어.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누구 만나세요? 미경이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영자는 뜨끔했습니다. 당황스러워 손을 내저었지만 미경은 오히려 활짝 웃었죠. 엄마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이해와 지지는 영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이니? 내 오빠는 반대할 것 같아서. 영자가 말끝을 흐리자 미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곧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전시회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호는 영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평생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이 순간만큼 가슴 떨리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전시회를 둘러보는 동안 영자와 인호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호는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영자는 인호가 그림을 설명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 손짓과 함께 흐르는 이야기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인호가 제안했고 영자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자는 깨달았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노인이 연애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전시회를 다녀온 후 영자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인호의 메시지가 있으면 하루가 더 밝게 시작되었죠. 주변 사람들도 영자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 춘자는 영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했어요. 영자야,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 뭐 바르는 거라도 있어? 주간 요가 모임에서 춘자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비밀을 간직한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 남자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어느 주말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경이 인호의 존재를 알려준 것이 분명했죠.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별로 말할 게 없어? 그냥 친구야. 영자가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호의 차가운 말에 영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영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나이에 사랑이 있으면 안 되니? 왜 남들 시선이 내 행복보다 중요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민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경이 중재에 나섰어요. 오빠 엄마도 인생이 있어. 우리가 엄마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잖아. 미경의 말에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5해가 지났어.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야. 내가 혼자 외롭게 살기보단 누군가와 웃으며 살길.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에 민호도 마음이 흔들린 듯 했어요. 다음 날 영자는 인호에게 아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키면 어떨까요? 인호의 차분한 태도에 영자는 안심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거웠다면 노년의 사랑은 뿌리처럼 단단하고 깊다는 것을 영자는 이제 알았어요. 인호와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자는 이런 평온한 행복이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70이 되어서야 배우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설렘에 영자의 마음은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자와 인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이 되었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기쁨도 다시 느끼게 되었죠. 영자 씨,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인호는 영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감탄했어요. 그 말에 영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좀 솜씨가 있어서. 영자가 겸손하게 말하자 인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네요. 인호의 말에 영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인호 씨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8년 됐네요. 암으로 갑자기 떠나버렸죠. 영자는 인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이해가 흘렀어요. 둘 다 상실의 아픔을 알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인호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영자도 마음을 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이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방에 빈자리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주 민호가 다시 영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인호 씨란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영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이 계속 설득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행복해 보이셔서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다가온 민호의 태도에 감사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내가 직접 요리할게. 영자가 제안했고 민호는 수락했습니다. 주말 식사 자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인호의 차분하고 진중한 태도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인호가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호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사진을 뵙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셔서요. 인호가 말했을 때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은 분 같아요, 어머니. 하지만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 말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이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가족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내일은 인호와 함께 식물원에 가기로 한 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물원은 초여름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곳곳에서 피어난 꽃들이 화사한 색채를 뽐내고 있었죠. 영자와 인호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인호는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꽃은 금낭화라고 해요. 형태가 마치 작은 주머니 같죠? 인호가 노란 꽃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꽃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꽃 이름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영자가 물었죠. 인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정원 가꾸기에 빠졌거든요.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말에 영자의 마음이 살짝 설렜습니다. 인호의 공간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식물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인호가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어요. 영자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세요? 인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예전에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바랐는데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도요. 인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죠. 인호의 말에 영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즉시 가방에서 물티슈와 밴드를 꺼냈죠. 항상 손주들 때문에 준비해 두는 거예요. 영자가 설명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아프지? 영자가 부드럽게 물으며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왔고 영자의 도움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영자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아이와 어머니가 떠난 후 인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할머니로서의 본능인걸요. 하지만 인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가 영자 씨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도 인호 씨가 좋아요. 이런 말을 제 나이에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두 사람만이 있었죠. 인호가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았고 영자는 그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름이 깊어가는 8월의 어느 날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인호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죠.
인호의 공간을 처음 방문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그동안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카페나 공원 혹은 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호의 집은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면 될까? 영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파스텔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나이 듦의 흔적들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영자는 인호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단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최인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인호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호가 반갑게 영자를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식물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영자가 감탄했습니다. 인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혼자 살다 보니 단출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인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테이블 위에는 액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 액자에는 젊은 시절의 인호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인가? 영자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문득 자신도 남편과의 사진을 아직 거실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였죠. 제 아내예요. 차를 들고 온 인호가 영자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혜진이라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인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죠. 아름다운 분이세요. 제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이제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정원이요. 뒤뜰로 나가자 작지만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영자를 맞이했어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장미 화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장미들은 특별해요. 아내가 좋아하던 것이라. 인호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영자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인호 씨의 정성이 느껴져요. 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끔은 이렇게 무언가를 가꾸는 일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가 된 후에는요. 정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호는 은퇴 전 건축가로 일했던 이야기, 영자는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서로의 인생에 대한 조각들을 하나둘 공유했어요. 영자 씨, 우리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는 게 참 좋네요. 인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네, 저도요. 인호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노을이 질 때까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영자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미경 가족, 그리고 인호까지. 영자가 71살 생일을 맞아 준비한 작은 가족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경의 강력한 권유로 인호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촛불 불어요. 미경의 어린 딸 수아가 재촉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 들여 준비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원을 빌며 촛불을 불었죠.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일을 맞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죠. 특히 인호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민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안에는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영자가 감탄했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미경은 가족여행 사진으로 만든 앨범을 선물했고, 손주들은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화분을 내밀었어요. 제가 직접 키운 미니 장미예요. 영자 씨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죠. 그 말에 민호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미경이 슬쩍 오빠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영자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장미 화분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인호 씨.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인호의 다정하고 지적인 매력에 민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호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축학도였던 민호의 아들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죠. 저도 나중에 인호 할아버지처럼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인호 할아버지라는 호칭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인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꿈을 크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단다. 그 순간 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호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비록 민호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영자와 인호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호는 영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저도요. 영자 씨의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영자가 물었어요. 인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시선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영자와 인호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어요. 70대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행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